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빵쌤입니다. 자, 지금 시간 2시 40분 토요일이고요. 선생님이 예지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금 조금 빨리빨리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 3시에 집에 가기입니다. 집에 가서 우리 그리랑 좀 놀아줘야 돼요. 선생님 맨날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요. 그리가 많이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선생님 10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가서 같이 이제 어머니가 구워주신 밤을 나눠 먹으면서 언니 주말엔 일찍 올게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빨리 끝내는 것보다 선생님 정성껏 수업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교과서 준비하고 정성껏 이 영상 같이 봐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고 하는 시조였죠? 자, 시조는 정형시였습니다. 3장, 6구, 4음보에 그 다음 종장의 첫 음절은 반드시 3글자를 지켰던 정형시였고요. 그 정형시가 4수가 나왔었죠. 4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연시조라는 걸 정리했었고 그 4수는 각각의 계절을 의미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학습활동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학습활동 1번입니다. 교과서 137쪽이고요. 조금 화면이 이게 흰 바탕이 약간 이렇게 색깔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교과서를 같이 봐주세요. 자, 각 수에 나타나는 기본 구성. 이거 무슨 문제다? 우리 앞에서 정리했었죠. 강호사시가의 큰 특징.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무려 몇 번? 4번. 1수부터 4수까지요. 자, 그 1수부터 4수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더니 이렇게 만들 수 있대요. 자, 우리 1초장, 중장, 종장, 우리 시조의 형식이고요. 강호에 뭐가 드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우리가 뭘로 정리하면 돼요? 강호에 계절이 드니. 그 다음 뒤에 어떤 내용 나왔었어요? 시적화자의 감정.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한가하다, 고기가 살쪄있다, 풍요롭다 이런 감정이 드러났었죠.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요. 계절에 따라서 화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습이 나옵니다. 봄에는 뭐 했어요? 네, 시냇가에서 막걸리랑 안주 같이 먹었어요. 여름에는 뭐 했어요? 네, 이렇게 더운데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과 하나 됐고요. 가을에는요, 네, 흐르는 대로 배를 타고 그물을 띄워놓고 자연과 하나 되어 있었고요. 겨울엔 뭐 했어요? 네, 도롱이 입고 삿가 쓰고 자연 속에서 안분지적하는 삶을 살았었죠. 그게 바로 중장에 나왔었고요. 종장에는 이 몸이 감정, 서늘하움도 한가하움도 이런 감정과 생활 모습이 다시 한번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어느 부분이요? 역구는 이셨다. 무슨 뜻? 임금의 은혜이다. 이런 문장 구조가 총 몇 번 반복됐다? 4번 반복됐다. 그래서 우리 구조적 안정감, 운율 형성, 주제 강조라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 작품을 우리 어떤 형식? 연시조라고 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결했으면 다음 문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여기에 선생님이 정답을 제시할 테지만 이거 굳이 적지 않아도 우리 위에서 바로 정리했었잖아요. 이 앞에 문제가 바로 뒤에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 가지고 그냥 내용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적지 않더라도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초장에는요. 강호의 다음에 각 계절이 나와요. 그쵸? 봄이 되니 이런 식으로, 가을이 되니 이런 식으로요. 그 계절에서 느끼는 시적화자의 흥취를 드러냈고요. 중장에서는요,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나왔다고 앞에서 했었죠. 예를 들면 배 타고 떠다니는 거, 그 다음에 삿가 쓰고 나가는 거, 그 다음 막걸리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종장에는 어떻게 정리됐었냐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이다? 임금의 은혜이다. 요 내용 또 써도 되고요. 위에 있는 걸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중요하네요. 동일한 구조를 반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첫 번째, 구조적 안정감, 운율 형성. 우리 앞에서 또 했던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제를 강조해요. 뭘요? 계절에 따라서 자연과 하나 되어 지내는 삶, 또 임금님에 대한 고마움,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뭔지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37쪽의 학습활동 2번 중요하다는 느낌 오세요? 왜 중요할까요?
제발 시험에 나와요 라는 수준 낮은 대답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이 강호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죠. 작품 전체의 배경이기도 하면서 제목에도 드러납니다. 따라서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 강호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과서 글 한번 같이 볼게요. 사대부는 사와 대부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사대부는 선비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삶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심신을 수양하죠. 심신을 수양하면서도 신하로서 관직에 나아가 입신양명, 내 몸을 세우고 빛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입신양명하는 삶을 추구하였다. 그럼 일단 제목 붙여줘야겠죠? 지금 처음부터 선생님이 여기 정리했던 이 부분까지를 정리하고 싶어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대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게 공부입니다. 문제집을 자꾸 풀다 보면요. 이런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외우기만 합니다. 문제집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제목을 붙여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사대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첫 번째, 심신수양.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신수양. 자, 두 번째. 자, 벼슬을 하면서 내 몸을 세우고 가문을 빛내고 임금에게 신하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거, 입신양명. 입신양명.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대부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태도가 사대부들이 즐겼던 시 작품에도 잘 나타난다. 때로는 자연에 숨어 살면서 자연을 벗삼아 심신을 수양, 선생님이 딱 정리했죠. 심신을 수양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함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거나 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기도 한다. 우리 강호사 시간은 어땠어요? 두 가지 모습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요. 사대부들의 시가라는 건요. 시문학들이란 뜻입니다. 사대부 시문학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 어떤 태도? 자연 속에서 심신수양하고자 하는 것, 또 임금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내가 정치를 하면서 내 뜻을 키우고 싶은 그런 뜻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사대부들의 문학적 특징이자 삶의 태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작가 개인의, 우리 어디는요, 이 작품에서 또는 한국 문학 고전 작품에 나오는 자연의 의미는요, 작가 개인의 심성수양, 마음을 가다듬자 이런 거죠. 심성수양과 관련하여 안분지족, 부족하지만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연 공간이기도 하고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충성, 역군은이셨다 계속 반복했잖아요.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자, 우리 강호사시가의 강호의 의미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 이해됐으면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은 간단히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근데 실제 교과서 138쪽에 3번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 찾아주세요. 문제 분석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왠지 제대로 문제를 분석할 것만 같은 제어 1반의 재윤이, 그 다음 제어 2반의 우리 민우, 그 다음에 우리 회로 1반의 시연이 영상 볼 시간 없어서 엄청 고민했는데. 자, 그 다음 선생님 반 회로 2반의 김도, 그 다음에 통신 1반의 조민규, 그 다음 통신 2반의 유정민이 학생, 정민이 학생. 자, 인공반 빼먹을 뻔했네요. 소중한 인공반. 자, 인공 1반의 우리 성준이, 자, 인공 2반의 누구 해볼까요? 우리 영훈이, 국방부 요원들이 지금 퍼뜩 생각났습니다. 자, 이 3번 문제, 138쪽 3번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 댓글에 빨리빨리 옮겨주세요. 과연 영상을 보고 있을지 아마 시험 전날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좀 미리 올릴 거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선생님 교과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8쪽에 3번에 봤더니 한국 문학에서 자연이 지닌 의미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해석이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뭘 찾으셔야겠어요? 그렇죠. 자연 공간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그럼 우리 이 작품 정극인의 상충곡이라고 하는 가사
가사 작품인데요. 가사가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소 찾아주실래요? 공간적 배경 찾아주실래요? 우리 강호사 시간은 강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연을 드러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자연을 딱 표현한 단어 하나 찾아주세요. 과연 누가 찾을 것인지. 왠지 소녀들 움직이셔야 됩니다. 소녀들이 찾아줄 거라 믿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 나오냐면요. 살림에 묻혀있다. 자, 이 살림, 울창하게 나무들이 가득한 자연 속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 이 단어 하나에만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작품 내용 현대어풀이 교과서 참고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홍진에 묻힌 분내, 여러분들이 현대어풀이 보셔도 돼요. 홍진은 붉은 먼지란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먼지 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세. 자, 속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나 사는 거 어때? 내 모습 어때? 이런 뜻이에요. 자,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지금 나 사는 모습이 어때? 약간 어떤 태도가 보여요? 좀 은근히 자랑하는 느낌 들죠? 나 지금 사는 모습 어때? 이런 느낌입니다.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은 많지만 이 자연에 묻혀 있어 이 즐거움은 알 것인가 모를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어풀이 보셔도 돼요. 이 즐거움을 알 것인가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모르면 현대어풀이 보셔도 됩니다. 우린 지금 한자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 초가집 몇 칸을 푸른 시내 앞에 두고 송죽 우룰리에 자, 송죽 무슨 뜻일까요? 송죽 소나무 대나무겠죠? 자, 내가 이 소나무 대나무가 가득한 곳에 풍월주인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었다. 나 지금 자연에 묻혀서 너무 행복해 이 뜻이에요.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 봄이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뭐 복숭아 나무도 나오고요. 꽃도 막 피어 있고요. 비도 오고요. 풀도 푸르르고요. 여러분 현대어풀이 보시면 됩니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마치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지금 자연 너무 멋있지 않아? 이 뜻입니다. 자,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정말 자연의 조화 짱 이 뜻입니다. 자, 수풀에 우는 새는 새가 울고 있어요. 춘기 한자 잘 보셔야 됩니다. 봄의 기운. 지금 이 수풀에 우는 새는 봄의 기운을 못 견뎌가지고 막 울면서 막 교태를 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계절 언제일까요? 봄이겠네요. 그래서 우리 제목을 봤더니 정국인이라는 작가가 쓴 상춘곡 봄을 즐긴다 이 뜻이에요. 우리 봄이 되면 꽃놀이 가잖아요. 벚꽃놀이 가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상춘객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상춘객들이 너무 많다. 봄을 즐기러 온 손님이란 뜻이거든요. 상춘은 봄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작품 어떤 의미예요? 제목? 봄을 즐기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갈래가 뭐냐면요. 가사라고 되어 있죠. 가사는요. 고려 말기부터 발생했고요. 우리 시조와 함께 조선시대에 많이 창작됐던 문학 작품입니다. 시조와 함께 쌍벽을 이뤘던 작품이고요. 갈래고요. 자, 이 작품의 내용 어떤 내용? 봄의 경치, 봄의 아름다움이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풍류를 추구하는 어디에서? 네, 살림에서요. 자연 속에서 봄을 즐기는 시적 화자가 드러나는구나. 근데 이런 작품 우리 앞에서 어떤 계층 살펴봤어요? 사대부가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나왔었죠? 자, 주된 향유 계층, 가사를 우리 향유했던 계층 누구? 사대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의 가사는요, 정격 가사라고 해요. 선생님 화면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정격 가사. 혹시 필기도 나갈까봐 겁이 나네요. 정격 가사는요, 정제된 형태를 갖춘, 우리 시조에서도 쏙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조에서도 그 초반에는요, 사대부들이 주로 시조를 지으면서 짧은 형식을 갖추고 조선 후기에 우리 민중들의 정서가 드러나면서 길이가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가사도 마찬가지로 후기가 되면요, 여성들도 창작하고요. 백성들도 창작해요. 형태가 막 변해요. 그래서 변격 가사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근데 공통점 있죠? 뭐든지 백성들이 참가하면 길이가 길어져요. 왜? 한이 많고 생활 감정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된 향유계층 사대부였고요. 내용은 우리 강호사시가와 같이 자연에서 자연을 즐기는 마음을 노래했다. 이해되셨으면 다음 작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작품인데요. 여러분 이 작품은요. 갈래가 뭘까요?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가 너무 길어졌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나오네. 이게 바로 사설시조입니다. 시조 중에서 조선 후기에 민중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서 길이가 길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용 간단히 살펴볼 건데 우리 이거 왜 보는 거예요? 네, 자연의 의미 보는 거죠. 그럼 우리 강호사시가에서의 강호, 그럼 앞에 상춘곡에서 봤던 산림, 그럼 여기서는요, 어떤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일단 찾아야겠죠. 자연을 나타내는 표현 많은데요. 특히 어디, 공간적 의미를 지니는 시어모, 무림산중, 무림의 고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연을 나타내는 배경이 나오는데요. 앞에서의 자연과 어떤 의미가 다르고 같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논밭을 갈아. 일단 느낌이 와요. 논밭 갈고 막 왠지 농사 짓는 네, 농부들의 마음이 드러날 것만 같은 느낌인데 맞는지 볼게요. 자, 논밭 갈아 김 매고 배잠방이 데님처 신들 매고 아우 어려워. 예전에 청바지 브랜드 중에 잠뱅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거 바지, 옷을 말하는 건데요. 데님은 알죠? 한복 입을 때 우리 남자도 이렇게 끈 매는 거 데님 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밭을 갈아서 김 매고 이렇게 신발에 데님 딱 연결해가지고 안 풀어지게 딱 매는 모습이에요. 자, 낫을 갈아 허리에 차고, 뭔가 상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도끼도 잘 갈아가지고 둘러매요. 낫도 챙기고, 도끼도 챙기고, 신발도 딱 흘러내리지 않게 매고, 뭐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왠지 자연 속으로 일하러 가는 느낌 느끼시나요? 무림 산중에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섭풀 베고 잘라서 지게에 짊어 우리 지게에다가 나무 같은 거 베가지고 착착착착 쌓는 모습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팡이 받쳐놓고 열심히 나무를 모아가지고 막 지게에다가 쌓아놨습니다. 샘. 우리 옹달샘 할 때 그 샘이요.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도 먹고 아마 도시락 싸갔나 봐요. 일할 때 중간에 먹으려고요. 곰방대를 톡톡 떨어 잎담배 피워 물고 긴 담배 사극에서 본 적 있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때 폈어요. 이렇게 폈던 긴 담배 톡톡 피워 물고 콧노래를 막 콧노래도 하다가 석양이 재를 넘어갈 때 고개 짓잡니다. 석양이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노을 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오잉 갑자기 이상한 표현 나왔습니다. 어이 갈까 한다 이랬으면 시적화자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도시락 먹고 담배도 한 대 피고 일 다 한 다음에 지게 메고 집으로 갔구나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갈까 하더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시적화자가 이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이 시의 시적화자는 이러한 누군가의 모습을 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적화자가 타인의 행동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반전이죠. 시적화자 지금 옷 챙겨 입고 나무하고 도시락도 먹고 이제 집에 가는구나가 아니고요. 시적화자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봤던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하더라 라고 전달하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무림산중의 의미는요. 누군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무하고 삶의 현장으로 붙여진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작자 미상으로 나왔죠?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 누군지 모를 백성이 지었겠죠. 자, 갈래 사설시조. 그래서 지금 봤더니 길이가 중장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종장의 세 글자 꼭 지키고 있는 거 정형시어. 자, 내용은 뭐예요? 농부가 농사일을 하는 하루 동안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누군가의 시각을 통해서 지켜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재미있으면서도 약간의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설시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강호사시가에서의 강호, 앞에서 상춘곡에서 봤던 산림, 그 다음 지금 사설시조에서 봤던 무림산중, 공통점은 뭐고요? 자연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근데 차이점이 조금 보이시나요? 그걸 정리하면 이번 학습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놓칠 뻔했네요. 주된 향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강호사시가의 강호, 상춘곡의 산림, 그 다음 지금 이 사설시조의 무림산중 공통점 보이세요? 네, 자연을 나타내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느낌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느낌이 다른 이유는요. 이 갈래를 누가 창작하고 향유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설시조를 주로 향유했던 계층 누구였을까요? 바로 내용을 보면 네, 그 당시 평민,
평범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작품 그래야 공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향유 계층에 따라서도 그 자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감 잡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총 정리하러 갈까요? 자, 총 정리입니다. 우리 가에서 나왔던 상충곡에 나왔던 살림이고요. 그 다음 지금 살펴봤던 사설시조의 무림 산주, 강호사시가의 강호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중요하겠죠? 왜? 학습 목표에서 계속 자연 나왔잖아요. 그럼 이 문제 중요하겠죠? 뭐 별표 쳐도 됩니다. 자, 가에서의 살림은요. 사대부가 속세를 벗어나 풍류를 즐기는, 자, 속세 사는 사람들 나 어때? 자연 즐기는 내 모습 어때? 나 좀 멋지지 않아? 라는 내용 나왔었잖아요. 사대부가 속세를 벗어나서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었습니다. 뭐 자연 예쁘고 막 새가 막 봄의 기온에 막 못 견뎌가지고 교태를 부리고 막 풍류를 즐기는 자연의 공간이었고요. 우리 나에서 무림산중은 어때요? 농민이, 백성이, 평민이 건강하게 노동을 하는 구체적인 생활 공간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호사시가의 강호는요, 안분지족을 느끼는 개인적인 삶의 공간, 삿가 쓰고 도롱이를 입고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삶을 느끼는 공간이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유교적인 충의의 공간이다. 아주 중요하겠죠?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요, 한국 문학에서 자연의 상징적 의미,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마침표입니다. 어떤 부분 키워드? 한국 문학에서의 자연의 의미, 학습 목표랑 통한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계속 반복이에요. 자연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요? 현실과 대비되는 안식의 공간, 현실에서 조금 동떨어져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자, 상충곡에서처럼 풍류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건강한 노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즉, 한국 문학에서의 자연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지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지금 약간 눈물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각 2시 45분입니다. 막 발음이 좀 꼬이고요. 입술도 마르고요. 근데 선생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에 목소리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자, 6번째 영상의 문장 선물이고요. 선생님이 목표했던 영상이 6번째까지예요.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요. 이 마지막 문장 선물까지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 선생님한테 문장 선물 좀 줄 순 없을까요? 이 많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받기만 하고 선생님도 문장 선물 받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소개할 문장 선물인데요. 앞에서 우리 자연 얘기했잖아요. 자, 영혼이 자연과 결합해야 지성이 풍부해지고 상상력이 생긴다. 우리 요즘은 너무 바쁘다 현대사회다 보니까 자연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도 조그맣지만 걸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예쁜 정자도 있고 지금은 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예쁜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연을 항상 곁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만이 지성도 풍부해지고 영혼도 풍부해진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원래 걷기 여행을 즐겨 가는데 통 못 갔어요. 너무 바빠서. 바쁜 일이 마무리되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안분지족하면서 선생님의 심성을 수양하고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도 다시 한번 느끼고 오고 싶습니다. 자, 자연과 더불어서 물들어가는 가을, 겨울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해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고맙습니다. 자, 시험 잘 보길 바랍니다. 안녕!